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나이에 따른 남녀의 인기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연애 시장. 오늘은 조금 색다른 시각에서 연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연애 시장에 대한 이야기죠. 연애 시장은 주로 진화 심리학이나 인류학, 생물학에서 많이 나온 개념으로 남자와 여자의 파트너 선택을 수요 공급 시장의 메커니즘 따른 결정으로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안 될 건 없죠. 요즘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업 시장에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잖아요. 인기 있는 직장에는 많은 지원자가 몰리고 능력 있는 지원자는 직장을 선택할 수 있어요. 연애 시장은 연애에서도 이와 마찬가지 개념을 적용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멋지고 잘생기고 능력 있는 남자, 예쁘고 몸매 좋고 똑똑한 여자를 원하지만 그럴수록 경쟁률이 세지기 때문에 자신의 위치에 맞게 적당히 타협을 해야 하죠. 연애 시장에 대한 재밌는 실험을 하나 소개해 볼게요. 연인을 찾습니다. 브로츠와프 인류대학의 플로스키 교수와 리버풀 대학의 생물학과의 덤바 교수는 연애 시장 이론에 기반한 재밌는 실험을 진행했어요. 이 실험이 진행된 때는 90년대 중반으로 그때는 소셜 데이팅 앱이 없었기 때문에 주변에서 짝을 찾지 못한 사람들이 신문 광고를 내는 게 보편적이었습니다. 신문 광고란에 자기가 어떤 사람이고 연애 상대로 어떤 사람을 찾는지 아주 작은 광고를 내는 거예요. 그 광고를 보고 관심 있는 사람은 연락을 하는 거고요. 소셜 데이팅의 시초라고 할까요? 어쨌든 덤바 교수는 95년 겨울부터 90년 봄까지 영국 옵저버지에 나온 소개팅 신문 광고를 모두 수집했어요. 광고를 예를 들어 볼게요. 30대 중반의 성실한 남자, 20대 중반의 착한 여자 포함 이렇게 짧게 광고를 내는 거죠. 그리고는 광고에서 자신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밝히고 있는지, 상대방은 어느 정도의 나이대를 원하고 있는지 전부 조사했고, 이를 기반으로 남녀의 나이대별 시장 가치를 계산했습니다. 계산 방법은 간단해요. 그 나이의 남녀를 원하는 사람과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똑같을 경우를 기준값으로 원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면 가격이 비싸지는 거고, 반대로 원하는 사람은 적은데 그 나이대에 해당하는 사람이 많다면 오히려 가격은 내려가는 거죠. 자, 나이대별 연애 시장에서의 가격은 얼마였을까요? 나이대별 시장 가치. 자, 이게 나이대별 남녀의 연애 시장에서의 가치예요. 1이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이루는 지점이고 1보다 크면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거고 1보다 작으면 수요보다 공급이 많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남자의 경우는 평균 수입이 낮은 20대는 인기가 별로 없다가 평균 수입이 증가하는 30대에 정점을 찍고 30대 이후에는 건강 악화와 잠재 사망률 증가로 가치가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여자의 경우는 자녀를 낳는 최적의 나이에 따라 20대 중반에 정점을 찍은 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재미있는 건 자신의 시장 가치가 올라오면 사람들이 연애 상대를 고르는데 까다로워진다는 거예요. 덤바 교수는 위의 그래프에 따라 결정된 시장 가치가 높을수록 신문 광고에서 상대에게 바라는 특성의 개수가 많아진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상대방에게 바라는 조건의 개수가 시장 가치가 낮은 사람은 1.6개, 시장 가치가 보통인 사람은 2개, 시장 가치가 높은 사람은 3개로 나타났어요.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자신의 시장 가치가 높으면 그만큼 협상력이 높아지니까 상대방에게 더 많은 걸 요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어쩌면 많은 분들이 이런 시장적인 접근이 불편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논리나 현상이 꼭 옳은 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현상을 설명해 주는 것도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 사회를 분석해보면 남자가 여자보다 많아서 여자의 협상력이 강한 사회일수록 여자의 결혼 나이가 올라가고 그래서 더 늦게 하면서 남자들 고르고 자기 주도적으로 결정하는 거죠. 반대로 전쟁 등의 이유로 남자가 귀해진 사회에서는 여자의 협상력이 약해져서 여자의 결혼 나이가 내려가는 경향을 보입니다. 괜찮은 남자가 원한다면 어려도 결혼을 결정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남자가 연상인 커플이 여자가 연상인 커플보다 많은 것도 남녀의 나이에 따른 시장가치 차이 때문일 수도 있어요. 물론 이 논리를 각 개인에게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난 몇 살인데 그럼 내 가치는 이 정도네 라는 생각은 무리죠. 개인의 인기는 나이, 경제력, 외모 말고도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서 결정되니까요.
다만 연애에서의 상대방의 선택은 이런 관점에서 바라볼 수도 있다는 것과 실제로 현상을 분석해보면 이 논리가 꽤 설득력이 있다는 정도로만 생각해주세요. 결혼 언제 해야 하나요? 우리나라만큼 나이에 민감한 사회도 없을 거예요. 1살 차이에도 형, 동생, 선후배를 엄격하게 따지니까요. 이는 결혼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결혼 왜 그렇게 빨리 했대? 에서 아이고 걔도 이제 노처녀네 라는 식으로 순식간에 넘어가요. 참고로 현재 우리나라의 평균 결혼 연령은 남자 만 32.2세, 여자 만 29.6세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많은 사람들이 결혼 정년기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그럼 단순한 평균 결혼 연령이 아닌 과학적 결혼 정년기가 있을까요? 결혼하기 좋은 나이. 텍사스 대학의 노발 블랭 교수는 2만 개가 넘는 서베이를 기반으로 결혼 나이에 따라 이혼율과 결혼 만족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연구했습니다. 먼저 이혼율은 나이가 올라갈수록 낮아져요. 그러다가 만 22살에서 25세 결혼해서 이혼율이 가장 낮아졌고 그 이후에는 비슷한 수준이 유지되었습니다. 결혼 만족도는 어땠을까요? 만 22세에서 25세의 결혼이 결혼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26세 이후의 결혼은 그보다 결혼 만족도가 낮았습니다. 글렌 교수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이유를 몇 가지로 제시해요. 첫 번째, 말랑말랑한 태도. 나이가 어린 커플들은 아직 생활 방식이나 가치관이 확고하게 굳지 않아서 결혼 이후에 다른 사람의 생활 방식이나 습관에 더 쉽게 적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능력의 차이는 늦게 결혼한 사람은 결혼하기 전에 연애 실패 경험을 많이 해봤을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행동이나 습관이 생겼을 수 있어요. 세 번째, 떠나간 기차. 늦게 결혼한 사람은 더 좋은 사람 찾다가 괜찮은 사람을 놓쳤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이 때문에 더 잘 안 맞는 사람과 결혼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꼭 나이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위에서 언급한 태도나 상황의 차이가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너무 오해하지 마세요. 이 나이에는 무조건 결혼해야 돼. 이런 나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1번, 2번, 3번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 거죠. 하지만 이 정도 교훈은 있죠. 당신이 아직 어린 나이지만 예를 들어서 만 22세에서 25세라는 경우 정말 결혼하고 싶은 누군가가 있다면 나이 때문에 굳이 결혼을 미룰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젊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무서울 게 뭐가 있나요? 지금까지 나이에 따른 남녀의 인기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남자의 경우는 평균 수입이 낮은 20대는 인기가 별로 없다가 평균 수입이 증가하는 30대에 정점을 찍고 30대 이후에는 건강 악화와 잠재 사망률 증가로 가치가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여자의 경우에는 자녀를 낳는 최적의 나이에 따라 20대 중반에 정점을 찍은 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어요.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